골프를 시작한 지 3년, 5년이 넘었는데 아직 100타를 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습장도 꾸준히 다니고 좋다는 레슨도 찾아보고 골프채까지 바꿔봤는데 필드에만 나가면 또 100타, 108타, 110타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는 골프에 재능이 없는 걸까? 이 정도 쳤으면 이제 보기 플레이 정도는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골프장에서 정말 많은 골퍼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100타를 깨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스윙 하나에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몇 가지 습관과 선택 때문에 매번 비슷한 점수로 라운드를 끝내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은 골프를 오래 쳐도 왜 계속 100타 주변에서 머물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추어 골퍼라면 한 번쯤 부딪히게 되는 100타의 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00타를 못 깬다고 해서 골프를 못 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더더욱 아니죠. 직장에 다니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연습하고 낯선 골프장에 나가서 18홀 내내 큰 실수 없이 플레이한다는 건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골프를 어느 정도 오래 쳤고 이제는 정말 100타를 깨고 싶다면 스윙만 고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본인이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100타를 깨려면 모든 샷을 잘 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00타를 깨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샷을 잘 쳐야 90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버는 200m 이상을 똑바로 보내야 하고 아이언은 그린에 올려야 하고 어프로치는 핀에 붙여야 하고 퍼팅까지 잘해야 100타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 72 코스에서 99타를 친다고 생각하면 기준 타수보다 27타를 더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개 홀에서 보기, 나머지 9개 홀에서 더블 보기를 해도 99타입니다. 18홀 동안 파를 단 하나도 잡지 못해도 100타를 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 라운드는 이렇게 정확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홀에서는 파를 잡을 수도 있고 어떤 홀에서는 트리플 보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버디나 파를 많이 잡는 능력보다 한 홀에서 7타, 8타, 9타까지 무너지는 상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타 전후 골퍼들은 티샷이 잘못되면 두 번째 샷으로 바로 만회하려고 합니다. 티샷이 나무 아래로 떨어졌는데 페어웨이로 공을 빼내는 대신 나무 사이로 그린을 직접 노립니다. 공이 발보다 낮고 경사까지 심한데 조금이라도 멀리 보내려고 우드를 잡습니다. 그린 앞에 벙커와 해저드가 있는데도 핀까지 거리가 맞는다는 이유로 바로 그린을 공략합니다. 이런 샷이 성공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실패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나무를 맞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거나 뒷땅이 나면서 몇 미터밖에 가지 않거나 해저드에 들어가 벌타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기로 막을 수 있었던 홀이 한 번의 무리한 선택으로 트리플 보기나 양파가 되는 거죠. 100타를 깨기 위해 필요한 건 한 홀에서 영웅 같은 샷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한 번으로 끝내는 능력입니다. 티샷이 잘못됐다면 두 번째 샷으로 페어웨이에 꺼내고 세 번째 샷으로 그린 주변까지 보낸 다음 보기나 더블 보기로 막으면 됩니다. 보기와 더블 보기는 100타를 깨는 과정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점수예요. 좋은 샷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가 아니라 큰 실수를 얼마나 적게 했는지가 결국 최종 스코어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이유, 자신의 실제 비거리를 정확하게 모를 때.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실제 비거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습장에서 7번 아이언이 한번 150m 나갔다고 해서 필드에서도 자신의 7번 아이언 거리를 150m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건 가장 잘 맞았을 때의 최대 거리가 아닙니다. 10번을 쳤을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거리, 즉 평균적인 거리입니다. 잘 맞았을 때는 150m가 나가지만 평소에는 130m에서 140m 정도를 보낸다면 그 골퍼의 7번 아이언 기준 거리는 150m가 아니라 130m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계속 나는 7번으로 150m를 친다 라고 입력돼 있습니다. 필드에서 거리 측정기에 150m가 찍히면 자연스럽게 7번 아이언을 꺼냅니다. 하지만 필드에는 연습장 매트처럼 완벽하게 평평한 라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맞바람과 뒷바람까지 있고 러프의 깊이와 공이 놓인 상태도 모두 다릅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비거리를 기준으로 클럽을 선택하면 공을 강하게 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립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고 스윙이 빨라지고 몸이 들리면서 뒷땅이나 탑핑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150m를 보내려고 잡은 클럽으로 100m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한 클럽을 여유 있게 잡으려
잡으면 굳이 100% 힘으로 치지 않아도 됩니다. 7번 아이언으로 힘껏 쳐야 하는 거리라면 6번 아이언을 잡고 편하게 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긴 클럽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잡은 클럽으로 완벽하게 맞춰야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100타를 깨고 싶다면 각 클럽이 가장 잘 맞았을 때 얼마나 멀리 가는지가 아니라 평범하게 맞았을 때 어느 정도를 보내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핀까지의 거리만 보지 말고 그린 앞까지의 거리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핀까지 150m지만 그린 앞까지 130m라면 무조건 핀에 붙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그린 앞이나 안전한 주변에 공을 보내고 다음 샷으로 승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핀을 기준으로 클럽을 선택하는 것과 그린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 무조건 드라이버만 잡는다. 세 번째 이유는 파4나 파5 홀에서 무조건 드라이버부터 잡기 때문입니다. 티박스에 올라가면 너무 자연스럽게 드라이버를 꺼냅니다. 오른쪽은 오비고 왼쪽은 해저드인데 드라이버를 쳐야 두 번째 샷이 짧게 남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드라이버가 안정적인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드라이버가 계속 오른쪽으로 밀리거나 왼쪽으로 훅 나는데도 18홀 내내 똑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면 스코어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330m 정도의 파4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버로 210m를 보내면 두 번째 샷은 120m 정도가 남습니다. 반면 유틸리티나 우드로 170m를 보내면 두 번째 샷은 160m 정도가 남겠죠. 당연히 드라이버가 잘 맞는다면 첫 번째 선택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드라이버의 오비 가능성이 높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티샷을 170m만 보내더라도 공이 살아있다면 두 번째 샷으로 그린 주변까지 보내고 세 번째 샷으로 그린에 올린 뒤에 투퍼트로 보기나 더블 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드라이버로 오비가 나면 시작부터 타수와 거리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 다음 샷에서는 이번에는 무조건 멀리 보내야 한다는 생각까지 더해지는 거죠. 결국 또 힘이 들어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0타 골퍼에게 티샷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조건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샷을 정상적으로 칠 수 있는 곳에 공을 놓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이 드라이버 대신 짧은 클럽을 잡으면 왠지 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동반자가 드라이버를 잡으면 나도 드라이버를 잡아야 할 것 같고 티샷을 짧게 보내면 괜히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코어 카드에는 티샷을 어떤 클럽으로 쳤는지 적히지 않습니다. 드라이버를 멀리 보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18홀을 적은 타수로 끝낸 사람이 이기는 운동이 바로 골프입니다. 드라이버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페어웨이가 넓은 홀이나 미스가 나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홀에서는 자신있게 드라이버를 잡아도 됩니다. 반대로 양쪽이 좁거나 현재 드라이버 감각이 좋지 않다면 한 번쯤 다른 클럽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매 홀 같은 클럽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홀의 구조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선택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스윙 실력과 별개로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코스 운영입니다. 네 번째 이유, 연습장에서 잘하는 것만 계속 연습한다. 네 번째 이유는 연습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샷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연습장에 도착하면 몸을 잠깐 풀고 곧바로 드라이버부터 꺼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기분도 좋고 공이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반면 20m, 30m 어프로치는 연습을 해도 공이 멀리 날아가지 않고 큰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퍼팅 연습은 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라운드에서 드라이버는 대략 많아도 14번 정도 사용하죠. 거의 파3홀에서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린 주변에서는 어프로치 한 번에 퍼팅을 두세 번씩 하면서 훨씬 많은 타수를 사용합니다. 특히 100타 전후 골퍼는 그린을 정규 타수 안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m, 50m, 70m처럼 애매하게 남은 거리의 샷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4홀에서 티샷과 두 번째 샷을 무난하게 친 뒤에 그린 앞 30m까지 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어프로치를 그린에만 올리면 투퍼트를 하더라도 보기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을 홀 가까이 붙이려다가 뒷땅이 나면 아직도 그린 밖입니다. 다음 샷에는 방금 짧았던 기억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치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다시 그린에 올리고 퍼팅까지 3번을 하면 보기로 끝낼 수 있었던 홀이 순식간에 트리플 보기가 되는 거예요. 드라이버 한 번 잘 맞은 것으로 한 타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린 주변 실수 2번을 줄이면 한 홀에서 바로 2타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골퍼가 다음 연습장에서
하며 또 드라이버부터 꺼냅니다. 100타를 깨는 것이 목표라면 연습 시간의 일부는 반드시 숏게임과 퍼팅에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어프로치는 무조건 공을 높이 띄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에 벙커나 장애물이 없다면 낮게 보내서 굴리는 방법이 더 쉬울 수 있거든요. 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린 밖에서도 퍼터를 선택할 수 있고, 웨지를 잡더라도 큰 스윙보다 작고 안정적인 동작으로 그린에만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핀에 딱 붙이는 어프로치는 멋있습니다. 하지만 100타를 깨는 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뒷땅과 탑핑 없이 공을 한 번에 그린에 올리는 것입니다. 퍼팅도 마찬가지입니다. 10m 퍼트를 한 번에 넣으려고 강하게 치는 것보다 홀 주변 한두 걸음 안에 붙여서 두 번 만에 끝내는 연습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100타를 깨기 위해 필요한 숏게임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다음 샷을 어렵지 않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5번째 이유, 라운드마다 새로운 스윙을 들고 나온다. 저도 이러는 편인 것 같은데요. 5번째 이유는 스윙을 너무 자주 바꾸기 때문이에요.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새로운 레슨 영상을 보면 다음 연습부터 백스윙을 바꿉니다. 또 며칠 뒤에 다른 프로의 영상을 보고 그립도 바꿔보고 또 다른 영상을 보고 다운스윙과 체중 이동까지 바꿉니다. 물론 유튜브에는 좋은 레슨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레슨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레슨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슬라이스를 막아주는 동작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한 훅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손을 많이 사용하는 골퍼가 손목 회전을 더 강조하는 레슨을 따라하면 오히려 방향성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처럼요. 문제는 자기 스윙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계속 가져다 붙이는 것입니다. 필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 홀에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두 번째 홀에서는 손을 급하게 돌립니다. 이번에는 공이 왼쪽으로 가면 세 번째 홀에서는 몸을 더 열려고 합니다. 뒷땅이 한번 나오면 몸을 들고 탑핑이 한번 나오면 다시 머리를 억지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매 홀 다른 생각으로 스윙하면 후반에는 자신이 원래 어떻게 쳤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라운드 도중에 스윙 전체를 고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 나오는 구질을 인정하고 그 구질에 맞춰 플레이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휘는 날이라면 갑자기 완벽한 스트레이트 구질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왼쪽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언이 계속 짧다면 스윙을 강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한 클럽 길게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완벽한 스윙을 만드는 것보다 오늘 가지고 나온 스윙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18홀을 끝낼지 생각해야 합니다. 스윙 교정은 연습장에서 하고 필드에서는 목표와 정렬, 템포 정도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윙 생각이 많아질수록 공을 치기 전부터 몸이 굳고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 이유, 실수를 한 뒤에 반드시 만회하려고 한다. 6번째 이유는 실수한 직후 감정적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퍼트를 놓치고 나면 다음 홀 티샷을 평소보다 강하게 칩니다. 오비가 나면 다시 치는 공은 어떻게든 더 멀리 보내려고 합니다. 동반자가 팔을 잡으면 나도 이번 홀에서는 반드시 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프에서 지나간 한타를 다음 샷 한 번으로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한타를 만회하려다가 두 타와 세 타를 추가로 잃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00타를 깨는데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가 이번 샷으로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티샷이 잘못됐다면 그 홀의 목표를 바꾸면 됩니다. 처음에는 파나 보기를 목표로 했다면 티샷 실수 이후에는 더블 보기로 막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프로치에서 뒷땅이 나왔다면 다음 샷은 무조건 핀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린 위에 올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퍼트가 짧았다면 두 번째 퍼트에서 활을 실어 강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루틴대로 다시 쳐야 합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싱글 골퍼도 오비를 내고 프로 선수도 짧은 퍼트를 놓칩니다. 차이는 실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그 실수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00타를 깨는 골퍼는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한 뒤 다음 실수를 막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홀 망쳤다고 해서 그날 라운드 전체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전반에 52타를 쳤더라도 후반에 47타를 치면 99타예요. 그런데 전반 점수가 나빴다는 이유로 후반 첫 홀부터 무리하게 버디를 노리면 오히려 다시 큰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홀의 점수와 다음 홀의 티샷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홀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7번째 이유, 핀만 보고 공략한다. 7번째 이유는 그린을 공략할 때 무조건 핀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거리 측정기로 핀까지 거리를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핀을 향해 정렬합니다. 하지만 핀이 항상
항상 안전한 곳에 꽂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핀 바로 앞에 벙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린 오른쪽 끝에 핀이 꽂혀 있는데 오른쪽에는 낭떠러지나 해저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핀을 직접 노리면 조금만 미스가 나도 큰 위험에 빠집니다. 특히 100타 전후 골퍼라면 공이 목표한 방향과 거리로 정확하게 갈 확률보다 좌우 또는 앞뒤로 벗어날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핀이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벙커가 있다면 그린 중앙이나 왼쪽을 보고 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핀과는 멀어지더라도 일단 그린 위에 공이 올라가면 퍼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핀을 바로 노리다가 벙커에 빠지면 벙커 탈출에 한번 다시 퍼팅에 두세 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핀에서 10m 떨어진 그린 위와 핀에서 5m 떨어진 깊은 벙커 중 100타를 깨는데 유리한 곳이 어디인지는 분명합니다. 파3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잉 구역에서 핀만 보지 말고 그린에서 가장 넓고 안전한 공간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핀에 붙으면 버디 기회가 생기지만 그린 중앙에 올라가도 파나 보기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100타를 깨기 위해 모든 홀에서 핀을 공격적으로 노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핀은 포기하고 넓은 곳을 향해 치고 퍼팅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훌륭한 코스 운영입니다. 때로는 핀을 보지 않는 용기가 스코어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8번째 이유, 첫 홀부터 평소 스코어를 증명하려고 한다. 8번째는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부터 점수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무조건 100타를 깨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홀 자신의 누적 점수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플레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반 5번 홀에서 트리플 보기가 나오면 이러다 오늘도 100타를 못 깨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을 50타로 마치면 후반에는 49타 이내로 쳐야 한다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보기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홀에서도 팔을 잡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이 생기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평소라면 하지 않을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100타를 깨는데 도움이 되는 목표는 최종 점수 하나만 바라보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번 홀에서 티샷을 살려놓기, 위험한 상황에서는 옆으로 꺼내기, 그린 주변에서는 한 번에 올리기, 첫 퍼트는 홀에 가까이 붙이기,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스코어는 결과이고 샷을 하기 전에 선택과 과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직 18홀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상 점수를 미리 계산하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홀씩 안전하게 끝내다 보면 마지막에 스코어 카드를 확인했을 때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라운드에서는 100타를 깨기 위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티샷은 가장 멀리 보내는 것보다 다음 샷을 할 수 있는 곳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드라이버가 불안하고 홀이 좁다면 우드나 유틸리티, 아이언, 자신 있는 클럽을 선택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샷으로 그린에 도달하기 어렵다면 억지로 긴 클럽을 잡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거리를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린까지 190m가 남았는데 우드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면 120m를 보내고 70m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린 주변에서는 핀에 붙이는 것보다 한 번에 그린에 올리는 것을 우선합니다. 장애물이 없다면 굴리는 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웨지를 잡더라도 큰 스윙은 피하세요. 네 번째, 첫 퍼트는 넣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붙이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먼 거리 퍼트를 홀에 넣으려다가 지나치게 강하게 쳐서 3퍼트를 만드는 것보다 홀 주변에서 붙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트리플 보기 이상이 나왔더라도 다음 홀에서 만회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 홀의 목표는 다시 보기나 더블 보기입니다. 이 원칙들만 지켜도 갑자기 스윙이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 타를 줄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골프를 오래 쳐도 100타를 쉽게 깨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샷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평균 비거리보다 최대 비거리를 기준으로 클럽을 선택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그린을 노리고 드라이버가 맞지 않는 날에도 계속 고집합니다. 정작 타수를 많이 잃는 숏게임과 퍼팅 연습은 부족하고 실수가 나오면 다음 샷에서 한 번에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끝난 뒤에 정확히 어디에서 타수를 잃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다시 잘 맞지 않았던 스윙만 고민합니다. 100타를 깨기 위해 갑자기 드라이버 비거리가 30m 늘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언을 매번 그린에 올리거나 어프로치를 핀에 딱딱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비 하나 줄이고 무리한 공략 하나 줄이고 어프로치 뒷땅 하나 줄이고 3퍼트 두 번만 줄여도 스코어는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라운드에서는 팔을 많이 잡겠다는 목표보다 트리플 보기 이상을 최대한 만들지 않겠다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티샷이 잘못 나갔다면 두 번째 샷으로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칠 수 있는 곳으로 공을 내보내보세요. 그린 공략을 할 때는 핀만 바라보지 말고 가장 넓고 안전한 공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퍼트가 남았을 때 무조건 넣겠다는 생각보다 두 번째 퍼트를 편하게 칠 수 있는 곳에 붙여보세요.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선택을 한 타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
어느 순간 스코어 카드에 처음 보는 두 자릿수 점수가 적혀 있을지 모릅니다. 백타는 완벽한 스윙을 가진 사람만 깰 수 있는 벽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샷과 해서는 안 되는 샷을 구분하고 큰 실수를 줄이는 골퍼라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벽입니다. 현재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몇 타 정도를 치시나요? 그리고 100타를 깨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드라이버 오비였는지, 아이언이었는지, 어프로치였는지, 아니면 퍼팅이었는지 댓글로 의견 한번 남겨주세요. 이미 100타를 깨신 분들은 처음 90대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바꾸셨는지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아직 100타의 벽을 넘지 못한 골퍼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골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이야기와 아마추어 골퍼에게 도움되는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